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1장, 이제 아미노산과 단백질에 대한 내용 5번째 강의고, 21장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단백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화학적인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5강은 좀 스킵하셔도 문제 전혀 없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단백질의, 4가지로 세분화가 되거든요. 뭐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그런 내용들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의 형태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좀 분류를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는 화학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단백질에 대한 생물학적인 내용 그거를 좀 간단히 본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없으시면 이거는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단백질 구조. 단백질은 상당히 큰 유기화합물이고 단백질의 구조는 4단계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구조로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1차 구조. 1차 구조는 이제 아미노산의 이제 서열이 이렇게 쭉 아마이드 결합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특정한 2가지 형태 구조를 많이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2차 구조인데, 베타 시트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헬릭스 구조 2가지가 있죠. 그래서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 그냥 아미노산이 어떠한 특정 서열 순서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차 구조는 그 서열상에서 여기 이제 결합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한 결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회전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특이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게 이 2가지 구조다. 베타시트 구조, 병풍 구조라고 부르는 거고 알파 헬릭스 구조, 나선 구조 그렇게 2개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꼬여요. 여러 이제 그 사슬 길이가 길어지면서 꼬이면서 특정한 3차원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게 뭐야? 3차 구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3차 구조가 몇 개가 이렇게 이제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블락을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컴플렉스를 형성한다. 컴플렉스를 형성한다고 보는 게 낫겠네.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될 때, 이때를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4차 구조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거는 1차, 2차 구조 정도까지고요. 3차, 4차 구조는 뭐 화학적인 내용이 전혀 고려가 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볼 거는 1차, 2차 구조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백질 1차 구조,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라고 부르고 1차 구조는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아미노산의 특정 서열을 뜻합니다. 자, 특정 서열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자, 1차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당연히 아마이드 결합이죠. 아마이드 결합. 아마이드 결합의 회전은 다소 제한되지만 그 외 다른 골격의 시그마 결합은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해요. 자, 아마이드 결합. 여기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부분적인 이중 결합 성격이 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자유로운 회전이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시그마 결합들은 회전이 자유롭거든요. 충분히 자유롭거든. 그래서 회전하게 돼요. 자, 2차 구조가 뭐냐? 이런 1차 구조에서 이제 회전이 가능한 결합들, 그런 것들이 회전을 하면서 한정된 영역에서 사슬이 꼬이면서 만들어내는 부분적인 3차원 형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2차 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2차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 분자 내에 존재하는 이제 수소결합이고, 아마이드 NH 양성자와 다른 아마이드의 CO 산소 원자 사이에 수소 결합에 의해서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산성 수소 원자거든. 아마이드에 결합된 이 수소 원자는 산성 수소 원자고 이쪽에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비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수소 결합 2개, 밖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 이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특이한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특히 안정한 2배열이보다 알파 나선 구조, 알파 헬릭스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 베타 시트 구조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이게 알파 나선, 알파 헬릭스 구조고 얘가 베타 시트, 병풍 구조입니다. 자, 알파 나선 구조부터 보시면 펩타이드 사슬이 오른쪽 또는 시계 방향으로 꼬여서 감길 때 형성이 되고요. 자, 아마이드 카보닐기의 알파 탄소 결합 주위로 회전이 자유로울 때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워야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좀 꼬여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꼬임이 좀 더 많은 거예요. 베타 시트 구조보다. 자, 이렇게 꼬이면서 이렇게 나선 형태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소결합이 존재합니다. 수소결합이. 여기가 카본의기가 됐고, 이게 반전이 되어 있어서 지금 색깔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가 카본의기고, 여기가 질소 원자 결합되는 수소 원자거든. 그래서
이렇게 수소결합들을 형성하면서 나선 형태를 이제 유지해 주는 거죠. 자, 한 번 회전할 때마다 3.6개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요. 3.6개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고, NH와 CU 결합은 나선 축과 평행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NH 결합과 CU 결합이 뭘 만드는 거야? 수소 결합을 형성하잖아. 그 수소 결합이 어떤 배치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U 결합과 NH 결합은 이 나선 축, 요 세로 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선 축과 평행하게 존재한다. 자, 한 아미노산의 CU기는 사슬을 따라 네 번째 떨어진 아미노산 단계에 NH기와 수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아미노산의 R기, 각각의 아미노산의 이제 겹사슬이 되겠죠. 저 R기는 나선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 있어요. 바깥쪽 부분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베타 병풍 구조, 가닥이라고 불리는 이제 2개 또는 그 이상의 펩타이드 사슬들이 서로 이웃하여 정렬할 때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사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이렇게 병풍처럼 존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하나의 사슬이고, 이게 또 다른 사슬이고, 이게 또 다른 사슬이고. 여기도 수소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이 한 가닥이 꼬여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꼬임이 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여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선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접하는 거죠. 접해서 수소결합을 형성하면서 이제 병풍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알라닌, 글라이신처럼 작은 알기를 가진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주로 형성이 돼요. 입체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자, CO와 NH 결합은 병풍 평면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서로 인접한 아미노산 잔기에 NH기와 CO 사이에 이제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죠. 수소결합이 일어나는 작용기는 동일해요. 여기 아마이드 질소원자 결합되는 산성 수소원자와 CO의 산소원자의 비공유산사, 그게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건데, 알파나선 구조는 한 가닥에 존재하는 것들끼리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거고, 베타 병풍 구조는 이렇게 꼬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리니어한 사슬로 존재하는 것들, 그런 가닥이 이렇게 나란히 결합이 되면서 이 가닥에 존재하는 것과 또 다른 가닥에 존재하는 NH기 그리고 CO기 사이에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 사이에 수소결합이 형성되는지 그게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알기는 병풍면의 위와 아래로 향하는데 주어진 가닥을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조 보시면 확인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자, 각 가닥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평행 베타 구조, 그리고 이제 역평행 베타 구조가 존재하게 돼요. 자, 얘는 이게 이제 N터미널에서 C터미널 쪽으로 보면은 하나가 이쪽 편 방향을 향하는 거고, 나머지는 반대쪽 편 방향을 향하는, 이건 같은 쪽을 향하는 거죠. 같은 쪽을. 그래서 평행한 상태로 이렇게. 여기 결합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그러니까 N터미널 쪽에서 C터미널 쪽으로 존재하는 그 가닥이 밑에 쪽도 똑같은 방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평행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하고, 하나는 N터미널 쪽에서 C터미널 쪽이 이쪽 방향인데, 그 다음 가닥은 N터미널 쪽이 이쪽 편이야.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존재하고, 이게 그대로 엇갈려서 오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본다? 역평행 베타 병풍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구조로 보시면 뭐 해석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2차 구조는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3차 구조. 3차 구조는 전체 펩타이드 사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3차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 뭐 여러 상호작용이 있어요. 뭐 수소결합도 있고, 반데르바스 풀스도 있고, 뭐 극성 작용기들끼리 상호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분자 간의 힘을 통해서 이제 3차원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펩타이드는 최대 안정성을 갖는 형태로 접혀요. 최대 안정성을 갖는 형태로. 극성 작용기나 전하를 띤 작용기는 외부로 향하도록. 왜? 물과 상호작용하도록. 극성 작용기나 전하를 띤 작용기는 바깥쪽을 향하도록 이제 존재하게 되고, 비극성 겹사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단백질 내부에 위치합니다. 왜? 반데르바스 상호작용을 위해서. 자, 물이 아닌 극성 작용기 사이의 수소결합 및 전하를 띤 겹사슬 사이의 정전기적 상호작용도 안정화 효과를 제공해 주는데 기여를 하게 되고요.
자, 공유결합인 이황화결합, 다이설파이드 결합이죠. SS 결합. 그것도 이제 안정화 효과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정화 효과를 제공해주는 모든 요소들이 다 고려가 돼서 최대 안정성을 갖는 형태로 접히게 됩니다. 자, 4차 구조는 뭐냐? 2개 이상의 접혀진 폴리페타이드 사슬이 모여서 한 가지 단백질 복합체를 구성하며 모여있는 형태. 이거를 4차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3차 구조가 뭐 한 2~3개 아니면 그 이상이 모여져서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거죠. 각 폴리페타이드 사슬 3차원 구조 형태를 뭐라 부른다? 소단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뭐 단백질의 이제 1차, 2차, 3차, 4차 구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해서 좀 성격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화학적 조성에 따라 단순 단백질과 복합 단백질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단순 단백질, 심플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데, 가수분해 산물이 아미노산 뿐인 거야. 그러니까 아미노산들만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백질, 그게 단순 단백질인 거고요. 뭐 인슐린, 옥시토신, 브라디키닌 이런 것들 앞쪽에 구조 나온 적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순 단백질이죠. 뭐 옥시토신, 요거 9개의 아미노 엑시드가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합 형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호르몬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분해하면은 9개의 아미노 엑시드, 물론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9개가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다 아미노 엑시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복합 단백질은 뭐냐면 당, 핵산, 지질 또는 기타 다른 이제 비단백질 복열 분자단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이외에 다른 부분들, 그게 당이 될 수도 있고 핵산이 될 수도 있고 지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복열 분자단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 걸 복합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복합 단백질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게 당단백질,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감마글로불린, 뭐 인터페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핵단백질, 뉴클레어 프로테인, 뭐 리보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방질 단백질, 리포프로테인, 고밀도 지질 단백질, HDL이라고 부르죠. 콜레스테롤 중에서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고밀도 지질 단백질, 뭐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LDL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저밀도 지질 단백질, 그거는 안 좋은 보통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금속 단백질. 요거는 이제 금속 형태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헤모글로빈, 사이토크롬 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 단백질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들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단백질의 형태에 따라서 섬유상 단백질과 구상 단백질로 구분을 하게 돼요. 섬유상 단백질, 긴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보통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이제 알파 케라틴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피부에 좀 중요한 요소라고 부르는 콜라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섬유산 단백질이죠. 긴 사슬로만 되어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상 단백질, 구형으로 접혀져 있는 단백질, 뭐 효소, 호르몬 또는 이제 운반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렇죠? 화학적인 내용 전혀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생물 시간에 배우셨던 자연계 쪽이니까 생물 쪽에, 일반 생물 쪽에서는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런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복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이제 강의를 다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 들으셨다는 얘기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없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그냥 과감히 스킵하셔도 여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과 단백질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 즉 20장이죠. 20장에 설명드린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여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반응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부분도 아미노산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펩타이드 결합 형성과 관련된 내용도, 거기는 좀 문제로 추측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들은 조금 중점적으로 복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지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